안녕하세요. 브레인업TV입니다.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전영호입니다. 틱 증상 때문에 저희 한의원의 내원에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틱장애, 나이 들면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질문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. 틱장애, 그냥 놔두고 지켜보자니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, 근데 그렇다고 또 치료를 하자니 나이 들면 저절로 좋아질 것 같은데 괜히 일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래저래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틱장애, 나이 들면 저절로 나을까요?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틱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. 그 중에 몇 가지 논문만 소개를 해드리면, 에렌베르크라는 사람이 58명의 뚜레짱의 환자를 추적 관찰해 보았을 때 약 73%의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완전한 정상의 관해라는 정상이 사라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. 혹은 상당한 수준의 정상의 경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, 73%가 정상이 사라지거나 많이 줄었다면 그 나머지 27%는 청소년기에도 정상이 호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브룬과 버드만이라는 사람이, 숫자가 좀 많네요, 136명의 뚜레짱의 환자를 5년에서 1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연구에서 91% 정도는 경도 및 중정도, 중간 정도의 틱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, 5년에서 15년 지나도 36%는 청소년기 후기,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제로 따지면 고등학교 한 2, 3학년 정도의 정상의 감소를 보였고, 2%는 중년기에 증상의 완전 관해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. 그 외 논문들도 추적 관찰한 기간이나 정상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 이것과 비슷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엣이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소화기에 심한 틱 증상을 가진 애들은 대체로 30, 30, 30의 법칙을 따르는데, 즉 약 30%의 환자들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 초기, 우리나라 학제로 치면 고등학교 한 3학년부터 대학교 정도 사이에 정상이 완전 소실, 정상이 완전 사라지고, 다른 30% 정도는 정상이 상당히 소실되어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으며, 나머지 30%는 비슷한 정도로 정상이 유지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참고를 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, 대부분의 논문이 뚜레짱애를 기준으로 추적한 결과라는 거죠. 아마 정상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틱 증상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던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기관에 내원할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통계 잡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. 그래서 잠정적 틱 장애나 만성 틱 장애를 가지고 추적 관찰 연구한 논문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 애는 잠정적 틱 장애니까 뚜렛이 아니니까 저절로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제가 전에 그 유튜브에 올린 게 있죠. 전에 궁금하신 분은 요 상단의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되는데, 뚜렛 장애라는 거는 처음부터 뚜렛 장애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. 처음에는 다 잠정적 틱 장애였다가 그 과정을 지나서 뚜렛으로 가는 것이지, 만약 처음에 틱이 생겼다 그러면 잠정적 틱 장애잖아요. 그럼 이게 계속 1년, 2년 지나서 잠정적 틱 장애로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 틱 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저절로 다 낫는 것은 아니죠. 잠정적 틱 장애나 만성 틱 장애나 뚜렛 장애라는 것은 그야말로 학자들이 소통을 위해서 분류를 한 것 뿐이지 그 예후까지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. 제가 20년 이상, 올해로 28년째인데 틱 장애를 진료하면서 보면, 잠정적 틱 장애는 만성 틱 장애나 뚜렛 장애에 비해서는 저절로 사라질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한데, 만성 틱 장애나 뚜렛 장애는 사실은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. 잘 낫고 안 낫고 차이도 별로 없고,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상이 얼마나 강한지, 그리고 음성 틱이냐 근육 틱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예후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뇌의 비정상적인 흥분성이 틱장애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,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뇌 흥분성이 줄어들면, 그리고 뇌에 노화가 오기 시작하면 정상이 호전되는 것은 맞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호전되는 거 아닌가요?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드립니다. 나이가 들면서 호전되는 건 맞습니다.
환갑 이전에는 대체로 사라지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이게 50에 사라질지 나이 40에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나이가 들면서 호전이 된다라는 것은 나이가 1살, 2살 더 먹으면서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. 그러면 그 같이 온 그 아버지가 보통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시니까 아빠가 내가 어릴 때 우리 반에 틱 한 애들 진짜 많았는데 동창회 가서 보니까 지금은 틱 한 애들 아무도 없더라. 다 사라졌다. 다 나왔더라.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몇십 년 전에는 지금처럼 텔레비전도 인터넷 TV가 아니라서 나오는 채널도 몇 개 없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애들도 없고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원격 수업도 없었고 학원도 지금처럼 많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잠도 일찍 잤었죠. 그래서 몇십 년 전에는 틱이 자연 호전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. 제가 임상을 시작한 20몇 년 전만 하더라도 틱장애는 쉽게 치료되거나 혹은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병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확률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. 즉 성인 틱으로 가는 확률이 옛날보다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애가 커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고 무작정 기다리시기보다는 일단 틱 증상이 아이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아이가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선을 피한다든지 심리적으로 위축이 시작되거나 혹은 증상이 나타난 지 몇 개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대체로 치료를 시작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. 또래장애나 성인틱으로 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.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. 나이가 들면 좋아진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야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모든 병들이 다 그렇긴 한데 틱도 마찬가지로 틱의 덩치가 작을수록 치료하기도 비교적 수월합니다. 틱 장애가 오래되면 강박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병증으로 보통 같이 옵니다. 그러면 치료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이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훨씬 더 힘듭니다. 자, 틱 장애. 틱 장애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브레인업TV 전영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